서울 안에 특별한 세계지도가 펼쳐졌다.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펼쳐진다. 겉에서 보면 세련된 동네지만 이곳만큼 정겨운 동네도 없을 것이다. 거리에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푸르른 녹음도 가득하다. 다양한 문화, 인간과 자연, 이 모든 것들이 공존하며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쌓여간다. 클라스가 다른 동네. 나는 이태원으로 간다. 이태원으로 가기 위해 나는 보문을 경유하여 이번 여행의 관문 한강진역으로 갔다. 한강진에 도착하니 시퍼런 광장이 나를 반겨준다. 이번 여행의 시작이 좋다. 한강진역에서 길을 따라 이태원 방면으로 걸어갔다. 세련된 상점가들을 지나치다 한 건물이 눈에 띄었다. 현대카드 음악도서관이다. 건물 자체가 눈에 띄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 본 풍경 또한 멋있었다. 좋은 위치에 멋있는 건물이라니 확실히 카드 회사가 돈은 잘 버는 것 같다. 음악도서관 옆에는 창고가 있는데 레트로 느낌을 살린 LP들이 꽤나 인상적이다. 다시 이태원 방면으로 길을 나섰다. 계단이 많은 구간을 지나게 됐는데 어떤 공간인지 궁금하여 길을 따라 가보기로 했다. 골목을 지나니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보인다. 한국 최초의 모스크 서울중앙 성원이다. 1976년에 지어진 이 모스크는 주의사항만 지키면 누구나 입장할 수 있다. 모스크 주변을 돌아다니다 이슬람 문화로 가득할 법한 카페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그렇게 나를 맞이한 건 임실치즈 아이스크림이다. 정겨운 이름에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지르키의 전통 디저트를 시켜보았다. 이슬람 문화권 디저트다 보니 상당히 달았지만 미제국주의가 주입된 아메리카노를 곁들이면 그 맛이 중화된다. 서울중앙 성원에서 알라의 숨결을 느낀 후 나는 이태원역으로 갔다. 이태원역 바로 앞에 있는 해밀턴 호텔, 이태원의 랜드마크이다. 이곳 사거리에서 이태원 구경을 조금 하다 앤틱 가구 거리에 가보기로 했다. 말 그대로 골동품 느낌의 가구들이 거리에 질비했는데 별 감흥은 없었다. 앤틱 가구 거리에서 녹사평역 방면으로 가다 보면 용산구청이 나온다. 한때 호화청사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솔직히 잘 지은 것 같다. 이왕 잘 지은 거 오래 썼으면 한다. 녹사평역 출구 쪽에 육교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바라본 남산타워의 모습이 멋있다. 길을 따라 경리단 길에 가보기로 했다. 경리단 길은 국군재정관리단부터 그랜드 하얏트 호텔까지 이어진 골목길을 일컫는 말인데 그냥 이태원역 주변보다는 조용한 느낌의 거리 같다. 각양각색의 카페와 식당은 물론 대사관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랜드 하얏트 호텔까지 오르막은 생각보다 경사가 심했다. 엎친 데 덮친 격 아까 먹은 아메리카노의 이뇨작용 탓인지 배변 활동이 활발해졌다. 처음부터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최고급 호텔에 흔적을 남기고 왔다. 세상이 더없이 아름다워 보인다. 그랜드 하얏트에서 나와 남산공원을 따라 해방촌으로 향했다.
녹음이 가득한 길을 따라가니 발걸음이 절로 가벼워졌다. 해방촌으로 가는 길은 언덕, 육교, 지하터널을 지나야 할 만큼 험난했다. 그러나 주변 풍경은 아까 현대카드 음악도서관에서 본 풍경 못지 않았다. 해방촌 골목을 둘러보기 전 후암동 방면에 가보기로 했다. 인도가 없는 위험천만한 길을 쭉 가다 보니 정겨운 오거리가 나온다. 나는 관광객들이 많아 보이는 한 골목으로 가보았다. 신흥시장이다. 말로만 듣던 신흥시장에 와보아 잔뜩 기대했는데 브레이크 타임 걸린 식당도 잔뜩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인스타그램 아니었으면 찾아오지도 않았을 곳이긴 하다. 시장에서 나가려던 찰나 끔찍한 동물 학대의 현장을 목격했다. 시장을 나와 후암동으로 걸어갔다. 비좁은 골목길을 지나고 이색적인 식당이 눈에 띄어 가보기로 했다. 과테말라 스타일의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아니, 걸어서 세계 속으로 과테말라 편이 반복 재생 중이었다.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이다. 식당을 둘러보다 루프탑을 발견했다. 루프탑에 올라가니 용산구는 물론 그 일대 전경이 한눈에 보인다. 경치를 밑반찬 삼아 나는 소고기를 넣은 샌드위치 슈코데 까르네와 스페인식 소시지 초리조를 넣은 슈코데 초리조를 먹었다. 흡사 핫도그 같은 것이 참 맛있었다. 개인적으로는 까르네가 초리조보다 덜 짜서 좋았다. 후암동에서 다시 해방촌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해방촌길은 경리단길과 마찬가지로 이태원보다는 덜 북적이면서도 글로벌한 정서를 지니고 있었다. 다양한 공연장도 있었는데 과거에는 여기서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도 했다고 한다. 보행자가 다니기에는 경리단길과 비교해서 조금 불편하였다. 다시 이태원역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이태원 곳곳에서 다양한 전세계 식당들이 보였는데 유독 이태원역 삼거리에는 케밥집들이 많았다. 나도 그중 한 곳에 방문하여 케밥에 한번 빠져보기로 했다. 양고기 케밥을 먹어보았는데 더 이상 표현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맛있었다. 케밥집들이 이태원 삼거리를 점령한 사유가 타당한 것 같다. 저녁이 되고 이태원 거리를 돌아다녀 보기로 했다. 정말 사람들이 많았다. 왜 이곳에 인파가 몰려 몇 년 전 끔찍한 사고가 났는지 납득할 수 있었다. 인파를 피해 도망가다가 우연히 어느 바에 닿았다. 알고 보니 매주 목요일마다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 곳이었다.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언어와 문화 장벽을 허물며 농담으로 빈 자리를 채워갔다. 이들에게 이태원은 어떤 곳인지 물어보았다. 이태원은 힙한 동네. 그냥 집 앞에 나오면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음식점도 차려놓고 문화 공간도 많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막 외국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네들끼리 문화 만들고 이러는 게 진짜 이태원의 매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태원은 영어 코미디의 성지지. 옛날부터 미군 부대도 있었고 해방촌 이런 데는 진짜 여기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외국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영어 오픈마이크 여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태원에서 여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고.
I think that Itaewon is really cool in that it reminds me of some cities in North America that I've been in that are quite culturally diverse, like Montreal in Canada, for instance, or Toronto in Canada for that matter, or Vancouver in Canada for that matter. And I feel like Seoul is, unfortunately, still, for better or worse, a lot more monocultural than those other big cities are, and even like Rome and places like that. But Itaewon is an exception. For a few blocks, you get pretty much and people from everywhere, all walks of life, just kind of all over. So I like that. Yeah. 낯선 이들이 만나 서로의 친구가 되고 각자의 이야기가 모여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 곳. 이곳에선 국적도 언어도 장벽이 되지 않는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긍정하며 묵묵히 제 갈 길을 갈 뿐이다. 누군가에게는 도전의 무대이자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이 거리엔 오늘도 수많은 꿈이 넘실거린다. 서로 다르기에 더 아름답게 공존하는 동네. 이태원의 밤은 그렇게 깊어간다.